네, 여기 제가 이제 대장 청소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가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힐링 키친 이번에 7기부터는 대장 청소를 한 2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 청소, 간 청소, 그 다음에 신장 청소, 그 다음에 혈액 청소까지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을 갖다 같이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냥 일단 대장 청소만 해도 너무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2주 동안 저희가 하기로 했어. 저희 팀이 그래서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식 2일차 하는 날이고요. 과일식 3일하고, 그다음에 보식 3일하고, 다시 또 과일식 3일, 보식 3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5번은 돌아가나 봐요. 한 번 쉬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대장 청소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거는 그 책이에요. 건강과 치유의 비밀. 모리츠 선생님 책인데요. 잠깐 공부를 하고 넘어갈게요. 장청소, 예방과 치유입니다. 몸의 건강과 활력은 몸의 건강이래요. 어디가 아니고 몸 전체의 건강과 활력은 장에서 노폐물을 씻고 완전하게 제거하는 데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부분의 신체적 문제는 처음에는 장에 축적되고 나중에는 간, 신장, 심장, 폐, 얼굴, 피부 등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질 수 있는 노폐물의 축적에 의해 야기되고 악화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맨 처음에 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대장에 축적되거나 갇힌 노폐물은 오래된 대변, 경화된 점액, 죽은 세포 조직, 담석, 죽은 박테리아와 살아있는 박테리아, 기생충, 벌레, 금속 및 기타 유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약간 숙변이나 그다음에 그 장에 이렇게 주름이 많이 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필수 미네랄과 비타민 B12를 포함하여 일부 박테리아가 생산하는 비타민을 흡수하는 대장균의 중요한 역할을 약화시킨다. 노폐물 일부는 림프계와 혈관계로 들어가 당신을 피곤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거나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 변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똥이 가득하게 되면 이렇게 아플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장과 관련된 불편한 증상이 있는데요. 변비, 설사, 복부 팽만,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축농증, 눈 및 귀 질환, 요통, 입냄새, 채취, 자골신경통, 피부 잡티 및 피부 질환, 이런 것까지도, 그리고 복부가스, 무기력증, 신경계, 이게 대장과 관련된 불편한 증상이 이런 모든 것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넘어가면 그런 질환이 있다. 깨끗한 대장은 신체의 나머지 부분의 균형 잡힌 기능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므로 대장 청소는 모든 치료법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치료법을 하려면 대장을 먼저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하든지 간에. 그래서 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하고 불편하며 폐색된 대장은, 이거 대표적인 증상이 변비거든요. 잠재적으로 위험한 노폐물을 분해하는 것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는 유해 박테리아를 번식시키는 것이다. 이런 미생물들은 진정한 생명을 구하는 활동을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불쾌한 독성 물질을 생산한다. 변비가 있고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건강 상태의 장은 불쾌한 독성 물질을 생산하게 된대요. 그리고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의 일부는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독소는 곧장 간으로 전달이 된다. 왜냐하면 간에서 그 나쁜 폐기물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간세포가 이러한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기능이 저하되고 담석이 생기고 담즙 분비가 감소하며 이 모든 것이 소화 기능의 추가 붕괴로 이어진다. 도미노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독소는 더 이상 간을 통해 혈액에서 제거될 수 없으며 결국 체내의 장기와 기관의 조직 속에 축적된다. 림프계에 들어가는 독소는 림프 폐쇄, 유체 정체, 복부 팽만, 체중 증가 등을 초래한다.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 살이 많이 쪄요. 네, 그래서 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독소가 몸에 쌓이면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영양소, 천연 섬유질, 생명력이 고갈된 고도로 가공된 음식을 섭취할 때
보시면 지금 보면은 영양소와 천연 섬유질과 생명력이 고갈된 고도로 가공된 음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공식품들을 섭취할 때 당신의 대장은 음식물 덩어리나 유미즙, 그러니까 유미즙은요, 우리 몸에서 소화가 다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 소장으로 넘어갈 때를 얘기하는 그 즙을 말하는 거예요. 위액이랑 잘 섞인 상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동시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러니까 가공식품, 흰쌀, 흰 밀가루, 흰 파스타, 그 다음에 이렇게 케미칼 많이 들은 음식 있잖아요. 햄버거, 피자, 이런 거 많이 먹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동시키는데. 유미즙이 잘 안 되는 거죠. 가공식품은 장내를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건조하고 딱딱하거나 끈적끈적한 유미즙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제가 맨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롯데리아 햄버거를 먹어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똥을 싼 적이 없는데 똥이 너무 신기하게 이상하게 딱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부피가 큰 유미즙을 쉽게 밀어내지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게 좋다는 거겠죠. 섬유질이 없고 끈적거리는 유미즙은 잘 배출하지 못한다. 유미즙은 대장에 오래 머물수록 더 딱딱해지고 건조해진다. 만약 유미즙이 딱딱하고 마른 대변으로 변하는 것이 항상 겪는 일이라면 당신은 변비를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그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유미즙과 대변이 대장벽에 달라붙고 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결과를 낳는다. 발효, 부패, 경화가 돼서 기생충이 번식한대요. 깨끗하지 않으니까 벌레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생충은 어디에 많냐면 제일 많은 데가 돼지고기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잘 익혀 먹어야 된다고 했지만 돼지고기 중에서도 또 그 익혀 먹어도 살아남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못하다가 이제 뇌에 들어가가지고 사람 몸에서 기생하면서 사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호르몬의 변화, 뇌가 중요하니까 호르몬의 변화를 겪을 수도 있어요. 기생충 때문에. 그리고 혈액과 림프를 오염시켜 서서히 신체를 독살하는 독성 화학 물질의 창고가 된다. 두 번째는 대장이 음식물 유미즙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막는 장벽을 형성한다. 대장벽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부드러운 수축 운동, 연동 운동을 어렵게 한다. 두꺼운 슬러지로 뒤덮인다면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자꾸 먹어주면은 이 연동 운동을 어렵게 스스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대장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변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더 일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밑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장세적 정의만. 대장은 미네랄과 수분을 흡수한다. 대장의 막이 플라크, 내벽에 생겨난 판으로 덮이면 미네랄과 특정 비타민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보충제를 복용해도 당신의 몸은 영양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아무리 보충제, 영양제, 그 다음에 유산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늘 언제나 영양이 부족한 거예요. 늘 언제나.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질병은 결핍 장애로 생긴다. 질병은 신체의 특정 부위가 영양실조에 걸렸을 때, 특히 특정 미네랄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 영양실조의 주요 원인은 장의 폐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 청소를 돕는 몇 가지 방법이 이제 장세척, 산화 마그네슘, 그다음에 관장요법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나와요. 이 책을 저번에 읽어보셨겠지만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옆에 두고 책꽂이만 꽂아두지 마시고 자주자주 보시고 이러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세요. 네, 오늘 대장 청소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10% 인간이라는 책 일부분의 사진인데 오래전에 읽어봤는데 이제 다시 생각나서 열어보니까 인상 깊었다고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섬유질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우리 엄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나도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안 걸리면 죽어. 막 이런 사람들. 정해진 것처럼. 그래서 미리 안젤리나 졸리도 미리 유방 절제술을 다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섬유질이요. 단순히 배변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의 분해 산물이 우리 유전자의 직접적인 열쇠가 되어서 염증에서 벗어나 건강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섬유질이 미생물을 통해서 건강 열쇠가 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을 공급해 준다고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미생물 자체보다는 그들이 섬유질을 분해할 때 생기는 화합물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화합물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자물쇠에 걸맞는 열쇠로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그 자물쇠를 푸는 열쇠가 짧은 사슬 지방산이 있는데요. 많이 아픈 사람들도 지금 결론은 이래요. 많이 아픈 사람들도 섬유질이 많은 그런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유전자에 들어있는 세포들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하시라고 보여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장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챕터를 먼저 볼게요. 챕터가 좀 중요한 게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차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식습관을 바꾸다. 이게요 굉장히 많은 그 연구들을 가져오셔가지고 이분들이 이 선생님이 책을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사가 수술과 항암요법과 그 다음에 그 방사선 치료를 제외하고 나서 이렇게 책을 쓴다는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신 거예요, 저자가. 그래서 이 저자 참 너무나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연구를 하고 이런 책을 쓰다니 정말 놀랍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안드레아 모리츠나 그 다음에 뭐 다른 분 뭐 등등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은 아니시거든요. 대체의학 전문가이신데 이분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런 거를 쓰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맨 처음에가 근본적으로 식습관을 바꾸다. 그러니까 이 모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식습관을 바꿨다는 거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에 맨 첫 번째로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의 주도권 잡기, 직관을 따르기, 허브와 보조제의 활용, 억눌린 감정 해소, 긍정적인 감정 늘려가기, 사회적 지지를 받아들이기, 영적 교감의 심화, 살아야 하는 강력한 이유 찾기. 그래서 이 9가지가 있지만 이 9가지가 굉장히 다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맨날 이제 먹을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분 좋게 살아라 이렇게만 하고 막 이랬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도 이제 암을 고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래서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걸 보면은 이 9가지 핵심 요소가 요게 이제 그 챕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챕터에 나와 있는 거고 그거를 다 실천하신 분들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 식습관이 그래도 이제 중요한 편에 속하니까 조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음식의 치유 능력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실 자체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만약 의사들이 영양학에 대해 깊이 연구했다면 사람이 섭취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성분이 분해되어 우리 몸의 세포로 변형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혈관과 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 몸은 무엇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혈관과 조직의 염증을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이랑 그 어떤 클럽이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 이제 파티를 하러 갔는데 거기 MD 의사선생님 2명, 3명, 2명, 3명 막 이렇게 좀 계세요. 그 선생님들이 있는데 포테이토 칩 뜯자마자 가가지고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람들을 진찰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별로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본인이 그렇게 먹고 사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어떠세요? 우리 사회부는?
제가 가면은 부탁을 해요. 아, 장모님 계실 동안에 저 살 좀 빼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네. 제가 하면은 주중에는 제 말을 잘 듣는데 해주는 네. 거 잘 먹는데 주말이 되면은 고기가 그리운 거예요. 예, 그때는 뭐 맘대로 먹죠. 주중에는 네. 제가 해주는 대로 먹거든요. 네. 네. 아유, 의사들도 몰라요. 그러면서 맞아요. 저보고 이제 저는 몰라요. 장모님이 더 잘하셔요. 그래서 네, 그러시군요. 여기 보시면 완전 치유의 수백 가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9개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반복해서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핵심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가 반복되는데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식단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식단을 바꾸지 않고 그 나머지 거를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식단을 바꿨다는 거죠.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네 가지를 실천했다고 해요. 당분, 유제품, 육류, 가공식품을 상당량 줄이거나 없앰. 그리고 채소와 과일 섭취를 대폭 늘림. 유기농 음식 섭취, 정수된 물을 마심. 저는 이제 증류수가 가장 좋다고 주장하는 거를 믿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증류수기를 들여놨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물이. 네. 그래서 밖에 나갈 때도 늘 물을 챙겨서 다닙니다. 그래서 요게 참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당분, 육류, 유제품, 가공식품 섭취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당, 글루코즈를 훨씬 더 빨리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루코즈라는 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꼭 설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흰밀가루, 흰밥, 그 다음에 뭐 파스타, 막 이런 것도 다 글루코즈 당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먹으나 그다음 흰밀가루를 먹으나 똑같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실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암세포가 글루코즈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해해 에너지를 얻고 산소 없이 호흡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암세포는 일반 세포랑 다른 거죠. 반면 건강한 세포들은 훨씬 적은 양의 글루코즈를 분해하고 산소로 호흡한다. 유산소 호흡. 더 흥미로운 것은 암세포들은 주변에 산소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무산소 호흡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뒤에 책을 읽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어떤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해 뜨는 것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호흡을 했는데 내일이면 돌아가실 분이에요. 이분은 일본에 계신 분이에요. 내일이면 돌아가실 분인데 그렇게 호흡을 해가지고 회복이 됐다고 하는 사례가 나와요. 제가 그거 보고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파트라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갈게요. 설탕 중독자가 있는데요. 암을 없애기 위해 나는 설탕을 비롯한 모든 백색 음식을 끊었어요. 감자, 하얀 밀가루, 빵 같은 것들은 입에 대지 않았지요. 대신 녹색 음식과 양배추를 많이 먹었어요. 이게 암세포를 없애는데 많이 좋다는 거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자주 그러진 않아요. 암은 무산소 호흡을 하고 글루코즈는 암을 증식시키는 질소에 배달하는 역할을 해요. 따라서 우리가 글루코즈의 공급을 끊을 수 있다면 암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통곡물을 먹고 꼭꼭 씹어 먹고 감자나 하얀 밀가루, 빵 같은 것들을 먹지 않으면 암한테 먹이를 주지 않는 거죠. 사실 근데 저는 감자는 자연에서 나는 식품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얀 밀가루나 가공식품 같은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흰밥이나 이런 거요. 네, 그래서 유제품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유제품을 줄이거나 이제 암 환자들이 줄이거나 빼야 한다고 제안하는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유제품은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의 모유로 송아지를 성장시키는 호르몬과 단백질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동물의 모유를 먹는 종인 것이다. 그렇죠? 치즈가 너무너무 흔하게 많이 있지만 다 보면은 원래 사실은 그건 송아지를 위한 음식이고 사람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실험쥐와 세균 배양 실험을 통해 우유에 함유된 주요 단백질인 카세인이 암세포를 증식시킨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실험용 쥐에서 단순히 카제인을 공급하거나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쥐의 몸속에 암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완전 치유 생환자들이 유제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믿는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미국 유제품에서 소성장 호르몬, 항생물질,
농약 성분 등 건강에 해로운 화학 물질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그 소성장 호르몬이 RBGH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관이 다 있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유제품은 안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네, 저희는 콩쿠 너무 좋아요. 네, 뭐 우유 비건으로 먹으니까 아예 먹을 생각을 아예 안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 암이 나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당신의 삶은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다른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 책에서 제인은 식단에서 모든 유제품을 빼고, 유기농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대폭 늘리며, 콩, 견과류, 씨앗과 같이 몸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고 건강에 좋은 기름과 약초, 향신료를 사용하며 가공식품은 피하고 정수하거나 끓인 물을 마시라고 권하고 있다. 그래서 끓인 물 중에서 이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물을 15분 정도, 그러니까 증류수 같이 이제 미네랄이 없는 물을 한 15분 정도 끓이면 그게 이온수가 돼요. 그래서 물을 뜨거울 때 이렇게 마시게 되면 사람 몸에 이렇게 되게 좋거든요. 밥 먹을 때 말고 평소 때.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기름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그렇게 이온수를 마시기 때문에 건강하게 좀 그래도 지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고기가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레퍼런스를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뒤에 9번, 챕터 1에 9번 찾아보면 그 레퍼런스가 딱 나와요. 그래서 적색육의 섭취가 이제 암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육류와 가금류, 어업 분야에서도 인공성장 호르몬, 물고기도 안정하지 않거든요. 항생제, 농약, 오메가6 지방 등 건강에 해로운 첨가물과 관련해서 낙농업과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정제된 곡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밀가루랑 그다음에 이스트와 설탕을 섞어서 굽는 거. 이것이 이제 초고당분, 그냥 당분도 아니고 초고당분 빵이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에 앞서 살펴본 바로는 암세포가 사랑하는 글루코즈로 매우 빠르게 변해요. 그래서 빵을 먹게 되면 빵, 파스타, 밀가루, 반조리 곡물식품 등 고당분 음식을 먹었을 때 안 좋은 점은 암세포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글루코즈를 제공할 뿐 아니라 암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환경인 인슐린 수치를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제된 곡물보다 섬유소와 비타민이 더 많이 통곡물에 함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곡물도 산성이지만 이것이 지금 퀴노아는 알카리성 곡물이잖아요. 귀리, 통보리, 미랄 이런 것들이 다 통곡물이니까 드실 때 발화를 시켜 드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하루 이틀, 최소 하루 12시간이라도 물에 담궈 놨다가 이제 그렇게 밥을 해 드시면 굉장히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네, 딴 게 아니고 여기는 보면은 채소와 과일의 섭취가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특별히 양배추랑 브로콜리, 그 다음에 콜리플라워 이런 거, 십자화과 채소를 먹으면 암세포의 성장을 저지하고 전이를 막는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항암 성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해독을 위해 금식하는 게 힘들 것 같지만 4시간에서 6시간마다 허기를 달래주는 신선한 채소 주스와 차전차피, 섬유질을 섭취해가면서 1일 금식을 시작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매달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 몸을 쉽게 해독할 수 있대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에도 금식을 하면 쉽게 해독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비건으로 먹고 있는데도 제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일주일에 매일 저는 원래 아침에 좀 늦게 먹고 저녁을 빨리 먹어서 먹는 시간을 많이 줄이려고 해요. 그게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도 하고 평소 때 우리 남편한테 제가 계속 이제 하는 거, 여보, 우리 해독을 하려면 쉬는 시간을 줘야 돼. 그러려면 아무것도 안 먹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애들 보고 육아하는데 힘드니까 일주일에 7일은 그냥 먹던 대로 비건으로 먹고 이틀은 과일식을 하자.
한 끼에 한 가지 과일만 해서 먹자.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설득을 시키느라고. 근데 자기는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간대요. 근데 지금 보면 쓰레기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거 먹어도 저희 친한 가공식품 또 사오고 막 먹거든요. 그 쓰레기를 치워주려면 이렇게 금식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저는 이틀은 최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더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 책 읽어보면은 그분은 모노 다이어트를 일주일에 2일 한다고 하셨어요. 그 정도가 돼야지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고 청소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제 주변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지금 심장을 오픈할 심장 판막이랑 그 다음에 원래 고혈압이 좀 있으셨어요. 판막에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오픈하트 서저리를 원래 5월 16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 숨이 많이 차고 힘들어서. 근데 그분 수술 포기하시고 3개월 동안 아무 식사도 안 하시고 계속 즙만 드세요. 2시간마다. 배즙 한 번 드시고 그 다음에 야채즙 한 번 드시고 2시간마다 그걸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희 아침팀에 묵상하시러 오세요. 매일. 네, 에너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드시고도. 근데 저는 그분이 수술 안 받아도 회복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게 가장 극단적인 제가 아는 자연치료 방식이에요. 치료하는 방식. 정말 극단적이거든요. 근데 그분 분명히 나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암도 치료하신 분 계시고, 뭐, 진짜 거의 만병통치약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장 청소도 필요 없고, 그냥 자연적으로 설사가 나와요. 그걸 그렇게 드시면. 장 청소, 그 다음에 제가 뭘 얘기했죠? 간 청소, 그 다음에, 혈액 청소, 그 다음에 신장 청소, 그 5가지 그게 있는데 그 단계가 필요 없고 그냥 즙만 마시기 때문에 그게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스로 저는 주스 요법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뭘 먹을 수도 없고 늘 언제나 해 먹어야 되고 열심히 또 도와주는 분이 계셔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좋은 주스 기계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그걸 잠깐 말씀을 드렸고, 네. 볼게요. 제가 유제품 받고요. 이것도 받고. 네, 여기 보면은 건강관리 주도권 잡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환자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와서 꼬치꼬치 캐묻고 질문하고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 내가 의사니까 하라는 대로 해. 내가 간호사니까 넌 그냥 이거 주사 맞으면 되고 그냥 이거 하는 대로 검사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을 고분고분한 사람을 좋아해요. 이렇게 꼬치꼬치하게 묻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페이션트라는 단어가 고통받는, 받아들이는, 굴복하는 라는 뜻의 원어가 파티에서 파생이 되었대요. 그래서 보면은 환자는 착한 환자로 의사의 지시,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착한 환자로 여겨지는 반면에 조사한 거를 가져와서 질문을 많이 하고 최악의 경우 의사의 지시에 도전하는 환자는 성가신 환자로 분류되는 거를 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완전 치유 생 환자들은 완전 다른 관점으로 치료에 접근을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수동적이 아닌 남들이 하라는 대로가 아닌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요.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삶에서 기꺼이 변화를 추구하며 반대 의견을 내세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인 태도 버려야 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 의견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다 이렇게 다뤄놨어요. 그래서 내가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려면 공부를 꽤 많이 해야지 의사 앞에서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꼭 말하기 싫으면 그냥 피해서 나오시면 되고 나중에 공부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 건강을 갖고 가겠다. 누구 의사를 처음 만난 의사를 믿고 따라가지 말고 내 몸이니까 내가 갖고 가야겠다라는 주도권을 조금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건선이든 암이든 무슨 질환이든 그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다른 거는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기에 야마라는 사람, 일본 사람인데 진짜 이 사람들은 터미널 환자였어요. 금방 이제 돌아가실 분처럼 그렇게 여겨졌는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태양 보면서 심호흡하면서 회복이 돼가지고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이제 했고요. 이분도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확신을 가지신 분은 마음의 기쁨이 있으셔서 또 살아남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보조제로 이제 어떤 분은 나으신 분들이 계셔요. 이 보조제, 그러니까 보조제 중에서도 급이 다른 보조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제를 드시는 저는 그 파가노요법이나 그다음에 제가 이제 치료하는 환자분들은 보조제가 꼭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고치신 분도 있구나 하고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같이 보조제랑 같이 식이요법도 하는 방법으로도 나오는 분이 계시구나 이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두려움과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항암요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빠지는 경향들이 있으신 분이 계셨대요.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만으로도 머리가 빠진다. 그래서 꼭 항암요법을 받지 않아도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이렇게 좋은 몸에서 이런 좋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거를 다 그 연구에서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거라서 너무 좋아서 제가 다 했고요. 행복은 습관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는 매일마다 용서를 하래요. 매일마다. 내가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 사람 용서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한 걸 용서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거를 맨날 이렇게 적으래요. 그리고 감사 얘기를 적어라.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즐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은 늘 언제나 주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받는 사람은 늘 언제나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아프고 그럴 때는 받는 것도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는 거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는 조금 마음이 바뀌어서 받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요. 받아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고받는 거, 사람들 사이랑은 주고받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혼자라고 느끼지 말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자꾸 도움을 요청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신체 접촉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안아주게 됐고 또 남편이랑도 좀 더 많이 이렇게 안고 그다음에 이런 시간을 가지자고 얘기를 서로 했어요. 너무 좋고 여기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어드밴티지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됐고요.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내용도 있었어요. 동성애자를 다뤘다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치료를 해가지고 거짓된 영으로서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것도 봤는데 뭐 그런 게 있구나 이러고 그냥 이렇게 넘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고요. 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독서 모임 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책도 못 사고 읽지도 안 하고 그리고 참석만 했는데 편하기는 하네요. 제가 준비를 안 했어도 듣기만 하니까. 근데 보니까 그 내용들이 정말 우리가 파가노요법에서 하고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내용 중에서 며칠씩 이제 단식, 금식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하비 다이아몬드 그 책을 읽고 2주간 아침에만 단식 아니면은 과일식으로 아침에만 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면은 정말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 알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전에 이제 체험을 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해야 되고 에너지가 이제 쓰는 일들이 있는데 아침을 사과 단식 혹은 과일식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이렇게 바드가 되고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생각에는 저녁을 아무튼 6시 전에 먹으면서 저녁 식사를 과일로만 하는 게 그게 참 부담이 없어요. 아침 그 과일식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걸 알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오후에 저녁에 하는 것이 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좋고 또 저녁에 잘 때도 부담이 안 되고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건강 또 질병을 치료하고 이러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하가노요법과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가 잘 실천하고 있구나. 또 건선치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이요법을 하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건강검진 결과를 봤는데 굉장히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해요. 좋아지고 CRP 같은 것도 0.3이에요. 그러면 염증 수치가 0.3이라는 얘기죠. 0.5 이상 이렇게 모두들 되고 뭐 1, 2, 3 이렇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염증 수치가 0.3이면 좋은 거죠, 선생님?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이제 결과가 좋게 나와서 그린으로 나와가지고 선생님 참 잘하고 있다고. 근데 물 마시는 것이 좀 부족했는지 소변 그게 조금 습하다고 그래가지고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뭐 다른 티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마시는데 순전하게 생수만 마시는 것은 좀 소홀했구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오늘 참 제가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참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저도 듣깨적 하려고 들어왔어요. 책을 네. 못 구입을 했어요. 네. 목차를 살펴봤는데 정말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뒤에 첫 부분은 이제 그런 뭐 내용들이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마음이 중요하고 또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책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나눔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저는 그 사람이 제일 와닿았어요. 심호흡 열심히 하고 했던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의사들이 몰라서 혹은 그 자본의 밥상처럼 그런 것들이 다 엮여 있어서 진짜 의대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가 또 연구하고 특별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모를 만한 그런 자연 치유적인 것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더 확신이 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더 확신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요즘에 식사를 되게 이렇게 좀 정갈하게 끊어내고 선택하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조금 힘든 시기가 이제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오늘 이렇게 책 나눔 해주시는 거 들으면서 또 다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하시다 보면은 좀 지치실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계속 거기 연구하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누가 대신 넣어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저한테 조언을 구하시면 그때밖에 안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카페에다가 이스타님이 있는데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솔직하게 딱 이렇게 딱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그럼 본인이 스스로 해야지 내가 뭐 밥을 떠먹여줘야 돼. 내가 그래서 제가 막 투덜거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옆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기 와이프나 그 다음에 자기 친구도 아닌데 얼마나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근데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네. 뭐 다른 사람들은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네. 네. 본인이 이제 공부하시고 하셔야 돼요. 영적인 거랑 건강이랑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늘 느끼지만. 맞아요.